네, 안녕하세요. 나은움직임 연구소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제 줌으로 수업하셨던 두 분을 위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여기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다리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이 골격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설명드렸던 거는 어제 수업했던 건 오다리, X다리, 그리고 반장슬, 백니, 그리고 평발, 요족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의 체형을 보시면은 무릎이 뒤로 가 있는 부분이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고, 한 분은 무릎 사이가 조금 멀어져 있고, 한 분은 무릎 사이가 조금 좁아져 있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무릎 부분을 먼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다리, X다리에 대해서 따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 뒤로 밀려 있는 거, 이거 왜 그럴까요? 무릎이 뒤로 밀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근육의 불균형. 한쪽이 과도하게 짧아지고 반대쪽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무릎이 뒤로 밀려 있을 가능성, 요거 하나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 앞부분을 담당하는 대퇴사두근 영역입니다. 여기서 대퇴사두근은 장골의 앞부분에 붙어서, 골반의 앞부분에 붙어서 무릎에 있는 슬개골을 지나가서 경골조면이라는 부분에 붙습니다. 이렇게 붙는데, 이 대퇴사두근이 짧아지게 되면 골반이 앞으로 떨어지게 되거나 무릎이 뒤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 대퇴사두근이 하는 역할은 무릎을 위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무릎을 신전시키는, 그러니까 다리를 쭉 펴는 자세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이 뒤로 가는 자세가 되는데, 이 대퇴사두근이 짧아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있습니다. 이 햄스트링 영역이 있는데, 햄스트링은 이제 두 줄기로 나눠집니다. 중간에 여기서 이제 좌골결절이라는 부분에 붙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한쪽은 비골두라는 부분에 붙고 한쪽은 여기서 이제 경골 옆부분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게 포함해서 햄스트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늘어나 있는 상태면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면은 역시 골반을 앞으로 뒤로 잡아주지 못하고 앞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영역, 비복근 영역인데, 이 부분도 늘어나게 되면 뒤쪽이 스트레칭 되면서 무릎이 뒤로 빠지기 더 쉬운 자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육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무릎이 뒤로 빠지게 되는 백니, 반장슬이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은 앞부분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짧아져 있거나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늘어나 있거나 혹은 비복근이 늘어나 있거나 이런 근육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짧아져 있는 대퇴사두근을 스트레칭 해주시고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을 강화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강화를 해주시고 스트레칭을 해주셔도 백니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 이분은 하체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열심히 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무릎이 뒤로 가 있는 원인을 좀 따져본다면 그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는 근육적인 측면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본능적으로 생명 연장 그리고 생존에 대해서 이제 커버를 하는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변연계 계통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변연계는 감정과 어떤 몸의 상태에 굉장히 솔직하게 반응하는 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 발동이 되면 우리 몸에서 쓸데없는 소비를 별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명의 어떤 연장에 가장 초점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근육의 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형태로 힘을 들이지 않고 유지를 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뭐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늘어나 있지 않거나 대퇴사두근이 짧아져 있지 않더라도 무릎이 뒤로 빠지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 근육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경골 위에 대퇴골이라는 허벅지뼈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장골이라는 골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골 위에 허벅지뼈 그 대퇴골이 있는데, 여기서 이 슬개골 단면, 그 무릎 관절의 단면이 굴곡되어 있을 때보다 이게 펴져 있을 때가 훨씬 더 안정성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근육에 힘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관절이 닫혀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버티는 힘이 극도로 높아진다는 것이죠. 안정성이 완전 높아집니다. 네, 안정성이 완전 높아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역은 조화하겠죠. 몸에서 에너지를 소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서지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렇게 서 계신 거는 두 분은 사실 선 게 아니고 서져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에너지를 절약하는 모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퇴골이 이렇게 뒤로 밀려나가 있을 때, 과신전 됐을 때, 이때 걸릴 수 있는 힘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허벅지뼈가 안쪽으로 내회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바깥쪽으로 벌리는 것보다 안쪽으로 이제 모아주게 되면은 이 고관절 자체에 걸리는 압박이 높아지면서 여기서 역시 또 안정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정성이 높다라는 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안정성의 반대말은 유연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관절들을 잠궈버리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을 잘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근육을 조절한다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완전하게 이 백리 자체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치기 위해서는 근육적인 부분도 케어를 해야 될 것이고, 바로 서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어느 정도 힘을 쓰더라도 그냥 바로 서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위에 분은 이제 무릎이 바깥쪽으로 잘 벌어지고 나비 자세가 잘 되고 평소에 앉아 계실 때 양반다리, 앞바다리가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로 오히려 발을 모아서 걸으면 좀 불편해진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골반 자체가 바깥쪽으로 얼마나 벌어졌는지, 대퇴골 자체가 얼마나 바깥쪽으로 벌어졌는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걸 구분하려면 엑스레이 촬영을 하거나, 엑스레이 촬영하는 거는 기본으로 가져가고 거기에서 또 자세 분석, 그리고 근육에 대한 검사들을 통해서 좀 더 구조적인 문제, 기능적인 문제를 같이 분석해야 조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무릎이 뒤로 밀려 나가 있기 때문에 대퇴골은 안쪽으로 말리고 싶어 하는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안정성을 높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보다 오히려 덜 모여 있어요. 어제는 제가 안쪽으로 좀 모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실제로 모였다라기보다는 모이려고 하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안쪽으로 모이려고 하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그거를 구분할 거냐면은, 실제로 대퇴골이 안쪽으로 모여 있어도 만약에 10도만큼 안쪽으로 돌아갔는데 골반이 바깥쪽으로 10도만큼 다시 돌려졌다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무릎이 돌아가거나 대퇴골이 돌아간 것 같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일자 형태 같이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퇴골이 돌아가는 각도랑 골반이 돌아가는 각도는 이렇게 비등비등하진 않습니다. 골반이 안정성이 훨씬 높죠. 천장 관절이라고 해서 청골과 장골이라고 하는 골반 사이의 관절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대들이 굉장히 많고 근육들도 굉장히 짱짱합니다. 그래서 골반이 많이 돌아가진 않는데,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자 형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장골, 골반과 대퇴골의 그 돌아간 방향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근육적인 측면에서 허벅지 앞쪽 부분을 풀어내고 햄스트링을 강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양쪽 다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근육량이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둘 다 강화를 해주실 때 뒤쪽을 좀 더 메인으로 잡아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골반이 앞쪽으로 넘어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복부가 약간 풀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하지교차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골반이 앞으로 떨어지게 되고 전방경사가 일어나고 복부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복부는 풀려버리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복부는 풀려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한테 조금 권장 드릴 만한 것은, 복부에서 복직근 운동을 너무 빡세게 하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하부에서 복압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허리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배가 앞으로 우리 올챙이 배 같이 아랫배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을 막아줄 그런 복압 훈련을 조금 해주시고,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자극 운동을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내전근 운동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전근 이 영역입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두 번째 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은 하체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약간 특이했던 건 옆으로 누워서 대퇴골 내전 운동, 이거 많이 하시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요 치골 결합부터 해서 대퇴골이 이렇게 있고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치골 결합에서 내전근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지금 짧아져 있을 겁니다. 짧아져 있을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이 내전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저 내전근이 더 많이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전근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내전근을 풀어내는 스트레칭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스쿼트를 하실 때 이분 같은 경우는 허벅지 앞쪽 부분이 과도하게 힘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헬스장에 가신다면 레그 익스텐션보다는 레그 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햄스트링을 조금 더 많이 잡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허벅지 앞쪽 부분은 스트레칭해서 좀 풀어주시고 뒤쪽을 조금 강화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무릎 앞쪽이 아니고 발목 쪽이 지금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려는 증상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면서 무게중심이 안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때 평발이 형태라든지 이제 아치가 떨어지는, 발바닥의 아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꼭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일어설 때 중둔근의 역할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중둔근이랑 대퇴근막 장근이 이제 요 영역이죠. 중둔근과 대퇴근막 장근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긴장도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 이 무릎이 안쪽으로 더 모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안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퇴근막 장근과 중둔근을 조금 단련을 해 주셔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뽑아 주시는 게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대퇴골 내전 운동보다 옆으로 누우셔서 다리를 위로 올려주시는 외전 운동, 어브덕션 운동을 조금 더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줌 영상 안에 서 있는 사진을 캡처를 했다 보니까 이게 뭐 화각이 얼마나 걸려 있고 좌우 대비 아니면 위아래 그 비율 같은 것들을 제가 전혀 고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꼭 감안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꼭 이런 개념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를 인지하셔서 집에서 이제 거울을 보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사진에 비해서 내 몸은 실제로 조금 다르다 싶으면은 그 실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꼭 생각을 해주시고, 나중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비율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진을 촬영을 하셔서 체형 분석을 해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내 몸의 문제를, 기능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